2024년 12월 3일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국회는 봉쇄되고 정치인도 국민도 동원되었던 군인마저도 우왕좌왕합니다. 군과 경찰의 일부는 명령을 따르려 하고 또 다른 일부는 갈등을 합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이날을 두고 한쪽은 내란의 밤을 몰아낸 빛의 혁명이라 부르고 또 다른 쪽은 정치적 쿠데타 프레임이라 부릅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권력범죄는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단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의의 완성일까요? 아니면 절차 위에 올라선 정치의 선언일까요? 아니면 앞에서는 정의를 부르짖고 뒤로는 날치기 입법으로 상대를 말살하려는 걸까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국회 봉쇄와 주요 인사체포 시도, 언론 통제 시도 의혹이 불거졌고 이후 특검과 공수처 수사를 거쳐 윤 전 대통령과 군경지휘부 다수가 내란 및 관련 혐의로 기소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판결조차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원은 내년 초, 그러니까 2026년 초 선고를 목표로 심리를 진행 중이죠. 2024.12 3 비상계엄 선포, 2025 상반기 탄핵특검 수사, 2025 하반기 재판 진행 중 1심 미완료. 이 사건 이후 정권이 교체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합니다. 새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월 3일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민주주의의 심장부가 무너질 뻔한 순간 시민과 언론, 양심 있는 군인들이 평화적으로 맞서 내란의 위협을 막아낸 날. 그래서 민주당은 말합니다. 세계가 인정한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 이 말은 곧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실상 실패한 쿠데타, 이에 맞선 시민 언론 군인들의 행동을 민주화운동이라고 국가 차원에서 못 받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12.3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정 추진, 빛의 혁명, 공식 민주화로 인정 등. 여기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권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에도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법안을 서둘러야 한다. 고문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군사 쿠데타로 나라를 뒤집어 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하고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 이 발언은 한편으로는 국가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나치 전범 비유와 상속인까지 책임이라는 표현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의 무죄 추정, 개인책임 권력 분립 원칙과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을 다룹니다.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 절차적으로 타당한가?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단죄 발언은 자유민주주의의 절차와 충돌하는가? 한국의 민주화 기념일은 원래 이렇게 만들어져 왔다. 먼저 한국에서 민주화 관련 기념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 국가기념일과 법정기념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근거합니다. 여기에 419혁명 기념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제주 43희생자 추념일 같은 것들이 정식으로 이름을 올려있죠. 절차는 대략 이렇습니다. 관련 부처와 정부가 기념일 지정을 검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이 대통령령을 개정해 기념일을 신설하거나 변경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가 먼저 특별법이나 관련 법률을 제정해 이 사건은 민주화운동이다라는 평가를 내린 뒤 그 다음에 기념일이 따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식만 놓고 보면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도 이 절차를 따르면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타이밍과 관행입니다. 419혁명 기념일, 1960년 419혁명은 학생과 시민들이 부정선거와 독재에 항거해 결국 이승만 정권 퇴진까지 이끌어낸 대규모 민주항쟁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기념일이 된 과정은 이렇습니다. 사건은 1960년 4월, 기념일 지정은 1973년 박정희 정권 시절입니다. 처음 이름은 419이거 기념일이었고 이후 1994년이 되어서야 419혁명 기념일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사건 발생 후 10년 이상 시간이 흐르고 사회적으로 이 사건이 독재에 대한 민주항쟁이라는 평가가 상당히 굳어진 뒤에야 기념일이 제정되었다는 점. 두 번째, 518 광주민주화운동입니다. 사건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계엄 확대와 군투입, 시민희생으로 이어진 국가폭력 시민항쟁 사건이었죠. 하지만 이 사건이 국가기념일이 되기까지는 아주 긴 시간이 걸립니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국가 차원의 재조명과 진상규명이 시작됩니다. 1995년 국회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합니다. 1212 군사반란과
518 진압행위를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규정하고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해 전두환 노태우 등 핵심 책임자들을 기소할 수 있는 길을 연 법이었죠. 이후 전두환 노태우는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1997년에 비로소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됩니다. 정리해보면 사건 1980, 특별법 공소시효, 특례 제정 1995, 책임자 형사처벌 및 유죄 확정 1997, 같은 해 국가기념일 지정, 즉 사건 발생 후 약 17년, 그리고 입법수사재판 역사적 평가가 두루 정리된 뒤 기념일이 따라온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입니다. 제주 4.3은 1948년부터 1954년까지 이어진 섬 전체를 뒤흔든 무장봉기, 진압, 민간인 학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오랫동안 금기에 가까웠고 정식 국가 논의의 테이블에 올라오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2000년 국회는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여기서 비로소 국가는 이 사건을 조사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합니다. 2003년 대통령의 공식 사과가 이루어지고 국가보고서와 수많은 조사 논쟁이 이어집니다. 그 후 2014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43 희생자 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됩니다. 사건 1948에서 기념일 2014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66년입니다. 그 사이에 진상조사, 특별법, 희생자 범위 논쟁, 정치적 갈등과 합의가 오랜 시간 반복되었습니다. 이 패턴 속에서 본 12월 3일 민주화운동 기념일 추진. 자, 그럼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이 과연 절차적으로 문제인가? 먼저 법적인 형식만 보면 국회가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만들어 12.3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고쳐 12월 3일을 기념일로 넣는 것 자체는 헌법이나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재판이 끝난 사건만 기념일로 할 수 있다는 단계별 룰이 법에 적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관행과 비교해보면, 그런데 기존 민주화 관련 기념일들이 만들어진 과정을 다시 떠올려보면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419혁명 기념일, 사건 후 13년이 지나서야 기념일 제정.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사건 후 17년 만에 특별법 공소시효, 특례 책임자 재판 유죄 확정까지 거친 다음에야 지정.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 사건 후 60년이 넘는 시간 특별법과 진상조사, 대통령 사과, 사회적 논쟁을 거친 뒤 국가기념일화. 공통점은 이겁니다. 시간이 충분히 흐른 뒤 진상규명과 입법, 그리고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상태에서 기념일이 제정되었다. 반면 12.3의 경우를 보면 사건 2024.12, 3. 기념일 입법 추진 선언 2025.12, 불과 1년입니다. 게다가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았고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평가는 여전히 날카롭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법 절차 안에서 가능한 일이지만 한국 민주화 기념일 제정의 관행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이고 정치적으로 빠른 타이밍이다. 찬성 논리 vs 우려 논리. 여기서 입장이 갈립니다. 지금 기념일로 지정해도 된다는 쪽의 논리, 이미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대규모 시민저항, 국제사회의 평가 등을 보면 12.3은 역사적으로 실패한 쿠데타, 이에 맞선 민주주의 수호행동이라는 평가가 사실상 확정됐다고 봅니다. 재판은 개별 인물의 형량과 구체적 책임 범위를 정하는 절차일 뿐 사건의 민주 vs 반민주 구도는 이미 명확하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시민들의 상처를 위로하고 향후 유사 시도를 막기 위해 지금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너무 성급하고 절차적으로 위험하다는 쪽의 논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가가 먼저 역사적 판정을 내려버리는 꼴이 됩니다. 민주화운동 대 내란 세력이라는 국가의 공식 서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추정 원칙을 사실상 무너뜨리고 재판부에 보이지 않는 정치적 압력을 줄 수 있습니다. 5.18, 4.3처럼 긴 시간의 진상조사와 사회적 합의, 책임자 단죄 이후에 기념일이 만들어진 관행과도 어긋납니다. 특히 정권교체 직후 정권을 잡은 쪽이 자신에게 유리한 역사서사를 곧바로 기념일로 고정시키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정권의 자기 정당화 작업으로 보인다는 우려도 있죠. 요약하면 절차 위반이다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민주화 기념일을 만드는 일반적인 신중함이라는 기준에서는 분명 논쟁적인 시도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국가권력 범죄를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단죄하겠다는 발언,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가? 먼저 세계의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에서는 전범, 군부독재의 고문실종학살과 같은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거나 특별히 연장해 수십 년 뒤까지도 재판을 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엔의 국제규범과 각국 헌법은 대량 학살,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죄와 같은 중대한 인권 침해 범죄는
시효를 두지 말자는 방향을 점점 강화해왔습니다. 한국 역시 5.18 관련 특별법에서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특례 적용한 선례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 배상 청구권의 시효를 없애자는 기본 방향성은 국제인권규범과 전환기 정의의 일반적 흐름과 크게 충돌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어떤 방식과 문구로 언제 말하느냐입니다. 독일이 나치 전범을 다룰 때 기준이 된 범죄는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전쟁 범죄, 인도에 반하는 죄, 대량 학살 등 국제법상 최악의 범죄들이죠. 지금 한국에서 재판 중인 12.3 관련 사건은 국내 형법상의 내란죄, 직권남용, 계엄남용, 국민의 기본권 침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재판입니다. 이걸 곧바로 나치 전범과 같은 무게로 비유하는 순간 사건 당사자들은 아직 재판 중임에도 이미 역사적으로 최악의 범죄자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게다가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야당 정치인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 즉 국가의 최고 권력자라는 점에서 사법부와 여론에 주는 파장은 더 커집니다.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단죄하겠다는 말은 정의를 향한 의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법부에 향하는 상징적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 말입니다.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법질서의 기본 원칙은 형사책임의 개인성입니다. 죄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만 묻는다. 자녀나 손주에게 형사적 책임을 연좌시키지 않는다. 나치 전범을 다루던 독일에서도 후손들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당하게 축적된 재산에 대해서 몰수환수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이 영향을 받는 경우는 있었죠. 그래서 이 발언은 해석에 따라 두 가지 길로 나뉩니다. 온건해서 부당하게 얻은 재산은 소유자가 죽어도 상속재산에서 환수하자. 즉 형사 책임은 조상에게, 재산적 책임은 상속된 재산에도 미치게 하자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강경해서 후손에게까지 부담을 지우겠다는 표현이 연좌제나 집단 책임 느낌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 입법이 후손의 공직직업 제한 등으로 나아간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개인책임 원칙과 정면 충돌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 법안 내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평가될 수 있지만 적어도 대통령의 공개 발언으로서는 상당히 거친 수사인 건 분명합니다. 장면,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시점입니다. 12.3 관련 내란 재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유죄인지 무죄인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직 법원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빛의 혁명 vs 내란의 어둠이라는 강한 도덕적 서사를 반복하고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단죄하겠다고 하면서 여당이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겠다고 선언하면 사법부 입장에서는 국가의 공식 서사가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판결을 하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정치 현실 속에서 이런 상징적 기념일 역사 서술이 재판에 그림자를 들이울 가능성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이론 관점에서 보면 국가폭력 내란 범죄의 진상규명과 단죄 노력 자체는 오히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이끄는 최고 권력이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나치 전범 비유와 상속인 책임까지 언급하며 강한 단죄 의지를 선포하는 방식은 자유민주주의가 요구하는 무죄 추정, 권력 분립, 형사 책임의 개인성이라는 원칙과 긴장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원하는가?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여기에는 두 가지 민주주의의 가치가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축 정의 저스터스, 실패한 쿠데타, 국가폭력, 헌정질서 파괴에 대해서는 시간이 얼마나 지나든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한 메시지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12.3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 국가권력 범죄의 시효를 없애자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정의의 강화로 읽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축 절차 풀어시죠. 아무리 미워 보이는 상대, 아무리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 권력자라도 법 앞에서는 무죄로 추정하고 재판은 정치와 떨어진 자리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 역사와 기념일, 서사와 상징이 사법적 사실보다 앞서 달리기 시작하면 그 도구는 언젠가 다른 정권에 의해 반대로 사용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우선하는 사람은 이미 역사의 방향은 명확하다, 지금 기념일로 못 받고 끝까지 단죄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고, 절차를 우선하는 사람은 역사가 옳다고 느껴지는 방향이더라도 재판과 사실 규명이 먼저, 기념일과 역사 서술은 나중이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어느 쪽이 100% 옳고 다른 쪽이 100% 틀리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이 두 가치를 어디까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아주 거친 방식으로 실험하는 단계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은 어떤 정파의 승리 선언도 어떤 편의 일방적인 변호도 아닙니다. 4.19, 5.18, 제주 4.3이라는 지난 민주화와 국가폭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 그리고 12.3 비상계엄 이후 1년 만에 벌어지고 있는 새 기념일 지정 논쟁, 나치 전범처럼 단죄라는 강한 언어가 우리 민주주의의 절차와
어떤 긴장 속에 있는지 차분히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시청자 여러분께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건강한 민주주의는 정의와 절차 중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나요? 그리고 그 선택이 앞으로 10년, 20년 뒤 다른 정권, 다른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되기를 원하나요?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질문만큼은 공통일 거라고 믿습니다. 12.3 민주화 운동 기념일 논쟁, 정의 vs 절차, 우리 선택은 뉴스의 핵심만 빠르게 여긴 트렌딩 이슈입니다.